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린을 조금 미스했을 때 핀이 이렇게 가까이 있고 굉장히 지금 거리가 1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어프로치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퍼터 치라고 진짜 거짓말 좀 보태면 수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 영상에서도.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퍼터를 칠 때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다, 거리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요 상황에서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요 상황에서 자 보세요. 둘, 셋, 넷. 제 공에서 엣지까지가 4m.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홀까지가 총 8m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8m.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퍼터를 하게 되면 요 4m 있죠, 4m. 여기를 확실히 넘기겠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왜냐면은 엣지만 내가 공이 넘어가는 속도로만 툭 가주면 그린에선 얼추 핀에 붙는다는 얘기예요. 보이시죠? 막 엄청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엣지만 살짝 넘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치면 별로 도망가지 않아요. 뭐 크게 뭐 짧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사실 이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2단 그린 혹은 언덕이 심한 상황에서도 요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많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공은 엣지만 넘긴다 라는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렇지, 나도 그렇게 치고 싶지, 그런데 엣지를 넘기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거 얼만큼 더 세게 쳐야 되는데 거리감이 어떤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다른 방법으로. 그럼 자, 더 쉬운 방법. 제 공부터 홀까지가 총 몇 미터라 그랬죠? 저희가 8m라고 했어요. 8m. 자, 그러면 요 제 공부터 엣지까지 가는 건 일반적인 그린보다 저항이 더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안 구르잖아요. 그럼 그냥 8m 거리를 치세요. 8m 거리를. 그린이다 생각하고. 그럼 엣지는 넘어갈 거 아니에요. 물론 엣지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짧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맞아요, 좀 짧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엣지를 이렇게 넘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넘으면 지금 되게 살살 넘었잖아요. 무지막지하게 세게 지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살만 넘어가면 홀까지 다 가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프로치를 못 잡는다는 건 어프로치에서 원퍼 탈 찬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프로치를 자신 있게 해도 원퍼 탈지 안 할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탄착군이 형성되는 데는 정확한 거리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공부터 핀까지 8m? 오케이, 그럼 난 그냥 8m. 오케이, 그럼 좀 짧겠네? 예상하고 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 방법이 그린 밖에서 퍼터를 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 방법을 좀 잘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두 가지 방법. 엣지만 넘긴다. 엣지가 얼만큼인지 몰라도 돼요. 그죠? 그냥 엣지만 넘긴다. 요 방법 하나. 야, 나는 엣지 넘기는 거 어떻게 쳐야 엣지 넘어갈지 거리감을 계산할 수가 없어. 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어. 오케이. 그러면 전체, 내 공부터 전체까지 거리대로 치세요. 그럼 어떻게 갈 것 같아요? 당연히 저항이 있으니까 핀보다 짧겠죠? 오케이, 핀보다 짧게 간다. 예상하고 치세요. 아, 핀보다 좀 짧게 가겠네. 그죠? 당연히 짧게 가겠죠. 왜냐면 저항이 있으니까. 근데 의외로 이런 상황에서는 공이 안 굴러간다는 걸 우리 몸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냥 쳐도 알아서 거리감을 맞춥니다. 근데 이런 데서 거리감을 못 맞추는 골퍼분들의 특징은 이게 그린이어도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그린에서도 8m에 대한 거리감, 혹은 이게 얼마인지 몰라도 저 홀까지 보내야 되는 거리감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리감이 있으면 사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이건 좀 세네요. 조금 세게 맞았어요. 그래도 많이 지나가지 않죠. 근데 이게 퍼터가 아니라 손으로 굴린다고 해도 비슷합니다. 내가 예상한 어떤 속도로 굴릴 수만 있으면, 네, 굴릴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요. 사실 이렇게만 가도 나이스하지 않나요? 지금 저기 가장 뒤에 제일 많이 지나간 것도 한 2m가 채 안 지나갔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2m 내로 붙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나이스한 결과잖아요. 이런 데서 응용을 하실 때 특히 그린이 좀 빠르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골프장, 혹은 동남아 같은데, 아니면 뉴질랜드 뭐 이런 좀 상대적으로 좀 건조한 잔디가 많은 데서는 이 방법을 응용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유럽에서 그 골프를 즐기는 선수들은 50m 이런 데서도 퍼터로 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저도 물론 쳐봤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뉴질랜드로 전지훈련을 갔어요. 거기에 타우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약간 온천지대 같은 데였거든요.
네, 근데 타오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게 2년 연속을 가서 헷갈리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기억에는 그 지역이 타오포였는데 여튼 그 근방에 온천지대가 있어서 저희 골프장이 가끔 땅에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올 만큼 네, 올라올 만큼 그게 심했어요. 유황 냄새가. 심지어 어디는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잔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적당한 수분기를 가지고 있기가 어려운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앞핀에는 동동 튀어서 도저히 붙일 수가 없는, 뭐 아무리 잘 치는 사람이 쳐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투어를 치시던 어떤 프로님이 한 30m가 넘는 데서 퍼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핀이 앞핀이었거든요. 엣지까지가 한 25m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퍼터를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붙이시는 걸 보고 저도 한 번, 두 번씩 뭐 50m에서도 60m로 퍼터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 긴 거리까지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엣지에서 한 5m 이내 정도 떨어진 거는 사실 퍼터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엄청나게 긴 러프만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는 꼭 한번 이 방법을 응용을 하셔가지고 좀 안정감 있게 골프를 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막 뒷땅 털썩 나오고 탑볼 쳐갖고 절로 넘어가고 하면 사실 창피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플레이가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퍼터는 좀 짧을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지만 안정감을 가져가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뛰어나니까요. 꼭 한번 그런 방법을 응용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점수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스코어도 뭔가 들쭉날쭉하지 않은 어떤 나만의 핸디를 찾아가는 방법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